VIP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또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방안들과 종목 저희가 골라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가 현재 4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제지와 가비아, 녹십자셀과 ISC를 가지고 있는 현황인데요. 종목별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제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실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전방 택배 산업에 대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시장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주말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4개 종목이 과연 뭐가 문제가 좀 있을까라 생각을 해봤는데 기업의 통화와 함께 해봤는데 사실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는 시장 핑계를 대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손실률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4기업 모두 제가 일단 지난주에 통화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일단 제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실적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림제지 한번 볼 텐데요. 대림제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재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평가액이 총 14억 5,300만 원 정도, 지금 전체 자산의 1.19%,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전체 자산, 기존 자산의 1.19%라는 자산이 또 추가적으로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용도 발생하죠. 비용도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비용 그것도 발생하는데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우선은 토지 자산 증가가 약 14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가 약 3억 나왔고 14억에서 3억 빼면 약 11억 3,400만 6,893원이라는 돈이 이제 추가적으로 일단 대림제지에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의 초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자산 재평가 그리고 기업 가치의 재평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과거에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사실 대림제지가 먼저 한 템포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손실률을 보고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어떤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대림제지 먼저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자산을 추가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호재였으면 호재였지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은 갑자기 생뚱맞게 나한테 11억이라는 돈이 생겼다라면 참 쓸 데가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림제지는 전혀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상에 있고 제가 악재성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악재성 요인은 없고 지난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일단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일단 기업과 통화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제지는 아직 손실률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속 홀딩하면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의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 또 상승 여력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한 종목 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아이퀘스트와 또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슈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가비아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재성 요인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4종목 중에 가장 수급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종목이 사실 가비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최근에 캔들의 어떤 하락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일 음봉이 떴다 혹은 양봉이 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거래량을 거의 죽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6개월 정도 거래량을 아예 죽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일단 조금씩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좀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주변에 다른 종목들이 잘 올라간 게 보이면서 그쪽을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전체적인 메인 수급은 제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 매도는 이미 준지 오래고 8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슬슬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들도 생각할 때 이제 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적절한 시점이 보니까 지금 딱 바닥까지 외국인들이 5거래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한 흐름이 아무래도 가비아를 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비아를 놓고 있는 건 아마 개인들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개인들에게 우리가 쏠려서 괜히 이걸 갖다 매도하고 팔고 도망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지고 시장이 밀리더라도 시장 탓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아무리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에 문제가 없으면은 시장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거래량이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치 투자하는 우리들의 기본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비아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 기업과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통화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디테일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그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가비아였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녹십자셀인데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라고 하죠. 이문쉘, LC와 관련돼서 월 평균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에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뭐 물론입니다. 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온 거 자체 네. 봐도 일단 제가 예상한 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싶어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 거래량을 주요한 상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미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편하신 부분이요. 이번에 제가 유난히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린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잠시 그 녹십자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페이지가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봤을 때 지난 분기 때 이거 좀 조금 넘어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1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이번에 95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7억 8천이야. 영업이익이 더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지난번에 3,100만 원 정도, 3,100만 원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이번에 9억 9천입니다. 일단 뭐 말할 필요 없는 실적이 나왔고요. 어찌됐건 이 실적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지만 어찌됐건 이 실적세는 성장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최근에 기술적 흐름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렸는데 이런 자리 오히려 손실 중인데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121선에서 터치하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바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질 때까지 다 빠졌고요. 우리가 가장 믿는 구석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녹십자셀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도 22.2%가량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상승 흐름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도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IS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았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59%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네. ISC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한번 실적주로 드린 것 같고요. 네. 일단 ISC 같은 경우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잠정 영업이익이 359%가 증가했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은 약 256%. 그냥 보면 뭐 여러분들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33%고요. 나머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뭐 200%, 300% 이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ISC 가지고 그 누구도 실적 가지고 태클을 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ISC 일단 최근에 얘도 굉장히 아름답게 일단 조정을 줬는데요. 이제 사실 뭐 ISC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드릴 멘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나 투신권에서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구나, 받쳐주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관도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제 매수를 하는 그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ISC도 실적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관보다 빨리 매수를 해야겠죠? ISC 똑같습니다. 뭐 달라진 데가 없고요.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종목당 비중을 그렇게 크게 드리지 않았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지금도 오늘 당장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대림제지와 가비아 그리고 녹십자셀과 ISC 네 종목 모두 그대로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그대로 가져가는 만큼 한 주간도 또 높은 수익률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VIP 포트폴리오 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 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